엄청 자주 나오는 거. 이거죠. 바로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 초기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 바로 생애진로 사정인데요. 이러한 생애진로 사정을 하는 뭡니까? 일종의 구조. 그거 너무 잘 나오죠. 너무. 뭡니까? 첫 번째 진로 사정. 두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진로 사정, 두 번째 전형적인 하루, 세 번째 강점과 장애,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요약. 이거 시험 문제 거의 단골 주제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부터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는 별표 크게 하나 치고요. 다음부터 그 네 가지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로 사정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해 뭡니까? 여러 가지를 말하게 돼서 이를 파악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정하는 거죠. 사정. 뭡니까? 조사해서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로 사정이라는 건 내담자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혹은 가지고 있었던 걸어왔던 길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겁니까? 파악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게 진로 사정이고 두 번째 전형적인 하루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내담자가 하루 종일 이 사람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그렇죠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자 보세요. 전형적인 하루는 상담자를 내담자에게 전형적인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말하게 해서 이를 파악하는 겁니다. 여기서 엄청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바로 전형적인 하루에서는 우리는 뭘 파악하냐면요. 이 사람이 하루를 설계해 갈 때 하루를 보낼 때 의존적인지 혹은 뭡니까? 저기 있는 것처럼 독립적인지 두 번째 뭡니까? 자발적 혹은 임의적인지 혹은 체계적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파악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 이 사람이 하루 일과를 어떻게 누군가에게 굉장히 의존적으로 보내는지 혹은 굉장히 스스로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보내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기가 그냥 임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약간 즉흥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루를 굉장히 설계를 해가면서 체계적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게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역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험 문제가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에 대해서 진로 사정과 그 다음에 전형적인 하루랑 강점과 장애와 요약 이 네 가지를 묻는 문제가 있고 또 뭐냐? 생애 진로 사정에서 전형적인 하루에서 우리가 파악하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의존적, 독립적, 그 독립적, 의존적인지 그 다음 뭡니까? 임의적 혹은 체계적 혹은 자발적, 체계적 이거예요. 이거 오케이? 그래요. 이거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뭐 합니까?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자신이 생각하는 강점과 장애를 세 가지씩 말하게 합니다. 그게 강점과 장애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약합니다. 뭡니까? 바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면접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요약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체크하고 여러분 암기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생애 진로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생애 진로 사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체크합시다. 또 중요한 거 하나 나와요. 제노그램, 진호그램 혹은 뭐라고 해요? 직업 가계도라고 합니다. 자, 별표 하나 줍시다. 결국 여러분 생애 진로 과정은요. 이 생애 진로 사정은 우리가 상담 초기에 구조화된 기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내용들 혹은 그런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거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진호그램이에요. 이 제노그램. 직업 가계도라는 건데요. 요게 또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하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 보면요. 가족 치료에 기원한 것으로서 내담자의 조부모나 부모, 형제, 자매 등의 직업들을 도해로 자, 여러분 내담자의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여기까지 줄을 끄읍시다. 요게 시험 문제에 요렇게 안 나오고 요거를 패러프레이징해서 요렇게 나와요. 3에서 4세대. 그렇죠, 여러분. 1세대가 뭡니까? 아버지에서 그 밑에 자식으로 오면, 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오면 1세대가 지난 거죠. 그 다음 다시 나한테 오면 어떻게 돼요? 2세대잖아. 그치? 보통 우리가 직업 가계도 우리 진호그램을 할 때는요. 보통 3세대 혹은 4세대 정도를 기준으로 좀 보는 겁니다. 가족들의 직업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 그게 바로 진호그램인데 방금 말씀드린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이거를 요렇게 안 쓰고 3대에서 4대라고 요렇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하나 체크합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을 끌게요. 직업과 관련된 내담자의 가계력을 알아보는 기법으로서 내담자의 직업의식이나 직업 선택, 직업 태도에 대한 가족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예, 질적평가법입니다. 이게 뭡니까? 양적 평가 방법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양적 평가 방법이란 건 숫자로 표현하는 거고 질적 평가 방법인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말 그대로 숫자가 아니라 약간 쉬운 말로 야부리 하는 거예요. 야부리. 그게 질적 평가입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됐어요. 자, 이렇게 하나 정리하도록 하고요. 생애진로 사정에서 우리 직업 가계도 혹은 진호그램은 당연히 우리 생애진로 사정에서 활용하는 방법이니까 언제 주로 하냐? 상담 초기에 주로 활용하겠죠. 그 말이 여기 있네요. 자, 첫 번째 줄 거 볼까요?
직업 상담의 초기 과정에서 그렇죠. 초기 과정.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주로 활용이 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됐어.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 거야. 잘 봐요. 지금까지 우리 했던 걸 쫙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뭐였냐면요. 일단 우리가 초기 면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바로 정보지향적 면담이냐 혹은 관계지향적 면담이냐 이 두 가지 제가 비교 좀 하는 거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거 일단 체크 하나 하시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 구조화된 면접법에서 생애진로 사정 지금 방금까지 이거 한 건데요. 이 생애진로 사정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건 뭡니까? 그렇죠. 주로 상담 초기에 이루어지고요. 어떤 면접법? 그렇죠. 구조화된 기법입니다. 구조화된 기법. 비구조화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바로 구조화된 기법인데 거기서 우리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가 뭐 있었습니까? 일단 뭐죠? 진로 사정. 그렇죠? 두 번째 전형적인 하루. 세 번째 뭐였습니까? 강점과 장애. 네 번째 뭐였어요? 요약. 그렇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전형적인 하루는 어떤 거를 우리가 본다? 의존적인지 독립적인지 일단 요거 하나 보는 거랑 그 다음 뭡니까? 자발적인지 체계적인지 혹은 자발적을 임의적이라고도 적어요. 임의적인지 체계적인지 이거 파악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요. 그거. 그 다음 마지막 진호그램까지. 오케이? 됐어요. 자, 이 정도면 정리가 좀 된 것 같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내담자 사정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내담자 사정은 총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동기 역할 사정하기, 그 다음 두 번째 상호 역할 관계 사정하기, 세 번째 가치 사정하기, 네 번째 뭡니까? 네 번째 성격 사정하기, 다섯 번째 흥미 사정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선 동기 역할 사정하기는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동기가 높을수록 어떻습니까? 내담자가 내가 직업에 대한 상담에 대한 니즈나 동기가 높을수록 당연히 상담이 적극적이고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보면 낮은 동기는 직업 상담 과정에 위협이 되죠. 그래서 지금 내담자가 어느 정도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그게 동기 사정하기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 역할 일치성 사정하기는 뭡니까? 역할이란 사회적으로 규정된 활동을 포함하는 삶의 한 기능으로 또한 관계의 사정은 일하는 사람, 학생, 지역사회 성원 등과 같은 생애 역할 간의 내적 관계 속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역할이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정 체크하는 겁니다. 동기, 사정, 역할 사정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동기, 역할 사정의 뭐 장점, 단점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가치 사정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여기죠. 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가치 사정이란 건 뭡니까? 봅시다. 여기 보면 가치 사정이 뭐냐? 개인적인 가치들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뭡니까? 그 가치를 체크하는 겁니다. 가치 사정이라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혹은 어떤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겁니까? 사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가치 사정하기에서 뭐 관계지향적 면담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자기보고식 가치 사정 방법. 우리가 지금 결국은 가치 사정이란 걸 할 때는요. 가치 사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시험에 사실은 그렇죠. 단골 출제입니다. 자, 역시 별표 크게 하나 씁시다. 자기보고식 가치 사정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말 그대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보고하면서 스스로 가치를 사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어디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쪽에 가치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만약에 어떤 사람을 존경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저는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혹은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런 뭐냐? 저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가치는 좀 돈을 추구하구나. 혹은 물질적인 걸 추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반면에 혹시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뭐 헬렌 켈러나 혹은 나이팅게일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존경합니다.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삶의 가치관이 좀 봉사적, 헌신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네요. 그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기술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첫 번째,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 두 번째, 백일목. 여러분 이 백일목이라는 건 뭐냐면요. 비현실적 세계를 말해요. 한번 적어볼까? 백일목에다가 비현실적 세계. 여러분, 백일목 말하기라는 건 결국 비현실적 세계를 통해서 환상을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비현실적 세계를 한번 말해보게 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당신이 상상하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요. 저기 막 바다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집이 막 으리으리하고요. 막 이런 거. 그런 환상의 그 사람이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을 하면 그 속에 뭐가 있냐? 그렇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어떤 환상적인 세계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유유자적한 어떤 그런 좀 곳에서 좀 편안하게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고 좀 무난하게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거. 이 사람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그냥 좀 자신의 라이프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혹은 또 어떻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환상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저는요. 정말 그 무대에서 멋지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뭡니까? 그렇죠. 뭔가 누구로부터 주목받고 싶어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바로 백일몽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 두 번째 뭐라고? 백일몽 말하기. 됐습니까? 세 번째, 과거 선택 회상하기입니다. 그 사람이 사실 이런 말을 해요. 과거는 현재의 얼굴이고 현재는 미래의 얼굴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과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선택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현재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이 예를 들어서 대학교 4학년 때 졸업 반일 때 어떤 그 직업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럽니다. 저는요, 주로 은행권이나 뭐 보험권 혹은 약간 그 증권사 이런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과거 선택을 통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좀 물질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과거에 혹시 대학교 4학년 때 취업 준비할 때 어떤 거를 선택하셨습니까? 직업을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 당시에 비정부 기관 NGO나 혹은 뭐 유엔 같은 이런 쪽에 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유니세프 이런 데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봉사하려는 가치관을 가졌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선택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체크 목록에 가치 순위를 매깁니다. 그렇죠. 그 체크리스트를 쭉 줘. 그 중에서 이 사람이 뭡니까? 중요도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가치 순위. 그럼 뭡니까? 거기에서 그것들의 순위를 보면서 이 사람은 우선순위가 뭐구나. 뭐가 그다음 후순위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역시 가치관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다섯 번째, 자유시간과 금전의 사용 계획을 알아보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한테 일반적으로 자유시간이 주어지고 그다음 뭡니까? 그렇죠. 만약에 돈이 주어진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고 그 돈을 통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환원하고 싶습니다. 뭡니까? 남을 위한 삶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 자, 그 다음에 6번, 절정의 경험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 중에 최고의 순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게 하는 거죠. 자, 인간은 누구나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경험을 말했다라는 거 뭐예요? 그렇죠. 그 경험에 이 사람이 큰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그걸 최고의 경험으로 선별을 한 겁니다.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경험을 말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네요. 어떤 사람한테 어떤 게 가장 당신의 삶에서 최고의 절정의 경험이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로또 당첨됐을 때요. 그건 누구나 최고긴 한데 어쨌든 로또 당첨됐을 때요. 이러면 이 사람은 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뭡니까? 당신은 어떤 절정의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고아원에 가서 그 학생들과 놀아줬을 때가 제 인생의 가장 절정의 경험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남을 위한 봉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자, 그래서 자기보고식 가치 사정 방법은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야기한 거는요. 이 6가지가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자기보고식 가치 사정 방법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이 6가지 중에 몇 개를 넣어놓고 아닌 거 하나를 딱 갖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하나를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흥미 사정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